초등부터 대학까지 최상위 1%의 경쟁력으로 승부한다. 오늘 설명회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학, 과학, 국어, 영어, 공부법에 대한 설명회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펜타케 소장님의 입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수학 공부법에 대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리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임재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왜 어려운가? 수학이 굉장히 어렵죠. 우리 아이들 다음에 부모님이랑 상담을 해보면 수학이 굉장히 어려웁니다. 왜 어려운가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어려운가? 사실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찍어봐 라고 저한테 누가 질문을 한다면 저는 빈틈을 채워라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즉 수학은 초중부터 고등까지 다 연계된 과목이죠. 어느 한 부분이라도 비어있으면 우리 아이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할 겁니다. 즉 빈틈이 없이 꼭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바로 뒤에 있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과거 연계고를 간다면 경시, 면접 이런 거 많이 준비하죠. 바로 KMO 경시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2019년도 KMO 기출문제 1번이고요. 풀이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절대값 방정식 내용을 알아야 되고요. 다음에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 2차 방정식 내용, 다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절대값 방정식, 중학교 3학년 근해 공식을 최종적으로 알아야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즉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4개 학년의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 군데라도 빈틈이 있다면 우리 아이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될 겁니다. 똑같습니다. 뒤에 이제 우리 만약에 과거 연계력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제 면접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A 등급을 만든 굉장히 우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결국 면접에서 그 강약을 가르게 될 거거든요. 자, 면접 기출문제를 갖고 왔어요. 자, 보시면 자, 역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차 함수, 2차 방정식 내용 알아야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가우스 함수의 성질을 알아야 되고요. 가우스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내용을 다 알아야 이 면접 문제를 완벽하게 풀고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은 어떨까요? 수능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다로 보면은 역시 수능 문제를 보시면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 공통수학 2, 고등학교 1학년 수학입니다. 미적분 1,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수학,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고2, 고3 수학을 다 알아야 즉 고1, 고2, 고3 세 개 학년의 수학을 모두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고요. 어느 한 학년이라도 비어 있다면 아마 그 부분에서 논리 구조가 끊겨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수학이 어려운 이유, 꼭 빈틈을 채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목적별, 실력별 맞춤을 꼭 진행해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선행은 느려요. 좀 공부를 늦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학적으로 굉장히 재능 있고 이런 친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높은 반에 들어가서 선행이 빠른 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앞에 단계를 다 하고 선행이 빠른 반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실력별이 필요한 거고 목적별은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한테 이제 지금쯤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합니다. 얘들아, 너는 어디 대학을 가고 싶니? 의대를 가고 싶대요. 그러면 너는 어느 고등학교를 가고 싶니? 과거 영재고를 가고 싶대요. 사실 과거 영재고를 간다고 해서 의대를 못 가는 건 아니지만 과거 영재고는 이 공계를 살리기 위해서 세운 학교거든요. 사실 과거 영재고를 가면 의대를 가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에 좀 맞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목적별, 실력별 맞춤에 우리 아이가 잘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저희 학원에서는 자, HMRTA 해서 총 5단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반에 대해서 선행이나 자, 중3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그 목표 등급이 다 나와 있고요. 자, 먼저 HM 같은 경우를 먼저 설명드리면 HM 같은 경우는 벌써 저랑
2년, 거의 3년 가까이 같이 선행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친구들은 제가 지금 시즌쯤 되면 언제나 묻습니다. 얘야, 너는 어디를 가고 싶니? 어느 고등학교를 가고 싶니? 자,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선생님 저는 과거 영재고 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선생님 저는 과거 영재고 별로 흥미가 없고요. 그냥 일반고 아니면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서 의대를 진학하고 싶어요. 아니면 약대를 가고 싶어요. 네, 그러면 자, 과거 영재고 가는 친구들은 지금부터는 이제 뭐냐면 면접을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KMA, KMO 기출문제를 당연히 풀어야 되고요. 요 슈퍼 중학수학은 뭐냐면은 특목고 면접 기출문제, 경시 기출문제 요렇게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제 요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요쪽 라인으로. 그게 아니고 선생님 저는 그냥 일반고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학의 정석 굉장히 좋은 책이죠. 수학의 정석, 다음에 수능 특강 블랙라벨. 사실 수능 특강 결국에 뭐냐면 수능 기출문제 풀이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HM반 같은 경우 실제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을 보면은 저는 이제 수학의 정석 같은 걸 풀 때 절대 프리노트에 풀게 합니다. 프리노트에서 하나하나씩 다 손으로 하나하나씩 써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네, 하나하나씩 해서 빈틈이 없게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 당연히 시험도 쳐야 되겠죠? 자, 과거 연계고 가는 친구들은 KMO 기출문제를 풀어야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나는 그렇지 않다. 전국단위라서 하고 아니면 일반고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이제 2022학년도 6월달 고등학교 1학년 수능 형태의 모의고사를 푸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저희 아이들이 나오는 시험 성적이고요. 그래서 H1, H2반 같은 경우에 이제 겨우 이제 뭐 등급가 5등급제에서는 얘가 몇 등급일 거고 9등급제에서는 몇 등급일 거고 요걸 통해서 제가 통계를 내고요. 네, 통계를 내고 이 통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아이의 이제 상담이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써 저랑 같이 뭐 2년 넘게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HM 요 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반이면 68%가 벌써 이제 대한민국 상위 10% 안에 드는 이제 2등급 안에 속해 있는 네, 그런 반이 있는 그런 상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RTA반 같은 경우입니다. 이제 RTA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행이 늦고 뭐 그런 친구들이 좀 있는 거죠. 이제 요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했던 선행과 오래 준비한 친구들이죠. HM 반에 비해서 시중 교재, 네, RPM, 다음에 쌤 B, 베이직 쌤 이제 요런 기출 문제로 요런 그 시중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사실 수학적으로 굉장히 센스가 있고 수학적 재능이 나와서 수학적 머리 이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특정 유형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럼 그 특정 유형을 어떻게 커버하고 수학적으로 재능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선행을 빨리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학원에 대해서 이제 맞춤형 교재를 제작해서 아이들을 풀리고 있어요. 자, 맞춤형 교재 요거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약하죠. 자, 뒤에서 바로 보여드리면 자, 맞춤형 교재를 제작하는 루트를 보여드린 건데 첫 번째 그 단원이 있고요. 단원이 있고 당연히 난이도, 문제 타입, 모의고사 포함 여부, 세부 정답률. 여기서 세부 정답률은 난이도를 갖다가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딱 맞는 그 부분에 맞는 교재를 당연히 만들어서 우리 아이가 약한 점이나 빈틈 그럼 그걸 채우겠다는 거죠. 뒤에 당연히 이제 시험도 보게 될 텐데 자 보시면 이제 우리 아이가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어떤 유형을 굉장히 많이 틀려요. 우리 아이가 다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정 유형이나 특정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시험 성적이 안 나오고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아이가 더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은 자 오답 학습지 만들기를 하고요. 자 출제 방식 틀렸던 문제를 그대로 더 풀릴 거냐 틀렸던 문제랑 비슷한 유형 요 비슷한 유형일 때 더 어렵게 만들 건지 그 틀린 난이도로 만들 건지 그거보다 더 쉽게 만들 건지 아니면은 틀린 문제를 또 풀리고 그거랑 비슷한 문제까지 또 풀릴 건지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우리 아이의 그 문제 어떤 빈틈 네, 특정 유형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이 있다면 이제 요렇게 해서 우리 아이의 빈틈을 채워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시중 교재로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 특정 유형만 풀리기 위해서는 시중 교재를 몇십 권을 사야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의 맞춤 교재를 제작해서 네, 더 아이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역시 이제 우리 아이의 빈틈이 잘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주 13장 분량의 네, 학습 리포트를 매번 부모님들한테 발송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시면 이제 구글 시트입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은 저희 선생님들끼리 다 학생들에 대한 과제 상태, 다음에 뭐 보강 여부, 다음에 학습 태도 이런 걸 다 실시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진도나 이런 걸요. 그러면은 우리 그 T 알바 같은 경우에 선행이 늦더라도 이 아이는 굉장히 수학적으로 재능이 있고 뭔가 더 올바를 수 있고 더 좋은 과를 향상할 수 있어. 그럼 실시간 공유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실력 향상이나 실력별, 목적별 맞춤에 더 부합하는 최적화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두 번째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뭐 부모님도 다 아시겠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 학원을 보시면 저희 학원은 주 3회 수업을 합니다. 즉 주 3회 중에서 주 3회 180분 3시간 수업하게 되는데 2시간은 수업을 하고요. 마지막 1시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드백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피드백 시간엔 선행을 보면 선행 테스트, 만약에 이제 곧 중간고사, 기말고사죠. 그때는 강동 기출문제 테스트를 당연히 보게 되겠죠. 그리고 선행을 보고 강동 기출을 보고 어쨌든 우리 아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 노트에다가 직접 손으로 적어가면서 오답 노트를 하는 요 3단계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그 메리트에서 실제로 지금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는 현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 학원이 이제 지금 2008년부터 운영되는 학원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 시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기출문제를 아주 많이 풀립니다. 풀린 다음에 당연히 해당 시험 점수, 예상 등급, 과제 완성도, 수업에 대한 이해도, 진도, 태도, 보강 여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적어서 부모님들한테 이제 보고서 피드백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아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험을 보고 직접 오답 노트를 쓰고 있는 현황을 보여드린 겁니다. 당연히 이제 오답 노트 다 일일이 써야 되고요. 오답 노트에서 다 채점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원모팅인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의 끝판왕은 뭔가요? 당연히 숙제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숙제를 잘 안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숙제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학원에 숙제하고 숙제만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원은 주 3회 수업을 하죠. 근데 거기다 플러스 1, 여기 1부, 2부, 3부. 저희 학원의 월수금, 화목토 반, 어떤 반에 오든지 1부, 2부, 3부랑 시간표가 겹치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 수업을 듣고서 1부, 2부, 3부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요 남는 시간에 숙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숙제까지 완벽하게, 즉 자기주도 학습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과학 선생님에 대한 과학 선생님이 과학 공부법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에서 20년간 과학 수업을 해온 서울 아카데미 과학 강사 송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중등 과학 설명회를 이제 시작을 해보면요.
이 중등 교육 과정은 사실 이렇게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1학년 때 1학년 거 배우고 2학년 때 2학년 거 배우고 3학년 때 3학년 거 배우는데 어머님들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물화생지 영역이 각 학년마다 골고루 녹아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배웠을 때보다 양이 거의 반에 가까울 정도로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애들이 입시가 어렵다 하면서 양이 줄어버렸고 일단 또 용어도 굉장히 라이트해졌어요. 계속해서 교과서는 교과 개정에 있을 때마다 굉장히 가벼워졌는데 계속 애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죠. 제가 느꼈을 땐 저희 때보다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과학 강의를 할 때보다 훨씬 더 학생들이 벼락치기를 많이 하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최근 10년 사이에는 사실 인터넷도 많이 보고 학생들이 쇼츠라는 걸 정말 많이 보죠.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정말 지식이 들어가서 바로 나와요. 정말 뇌에 머무는 시간이 짧게 되도록 아이들 뇌가 변해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 저희 집 둘째가 쇼츠를 정말 안 본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봤거든요. 드라마 한 편을 제대로 보는 걸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먼저 교과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중등부는 사실 진짜 어렵지 않아요. 교과 과정이. 그런데 2015년, 2012년도, 2022 그 고등교육 과정 요 개정을 보면 15년도까지 사실 늘 교과 과정이 바뀌어도 똑같았어요. 고1 때 통합과학 배우고요. 2학년 때 물화생지 원 중에 저희 때는 선택하지 않고 다 배웠지만 작년까지 올해까지 저 중에 이과 학생들의 경우 3가지를 선택을 해요. 근데 물리학이 압권으로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대학을 잘 가려면 모든 학교가 물리화학을 동시에 선택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물리화학을 동시에 선택해서 수학 성적을 못 낼 거다? 그러면 저 둘 중에 하나 포기하셔야 됩니다. 수학 성적을 내고 과탐 성적이 있는 거지 수학이 안 나오고 과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2개 동시 선택하는 것보다 저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물생지 또는 화생지 이렇게 선택을 권했었어요. 그리고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 생지 플러스 사탐 하나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어머님들도 굉장히 그 부분을 만족하셨었어요. 아이가 감당 가능할 정도의 입시가 되니까. 그리고 고3이 되면 물화생지 2 중에 2개를 선택을 하는데요. 저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게 학교에서 프린트를 다 줘요. 그래서 그 프린트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학원을 다닐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즉 과탐의 입시는 고2 때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아이들의 선행이 고2 때까지 즉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까지 모든 선행이 과탐은 끝나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면 고3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수능에서 공부할 선택 과목에 대해서만 학생들이 공부했던 거를 다시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 15년도 교육 개정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번 교육 개정 우리 아이들이 적용받는 상황으로 가면 고1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문제가 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물화생지 원 요 영역에서 아이들이 학교별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학교가 정할 거예요. 2개를 선택할지 3개를 선택할지.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학년 1학기 때 다 1년치를 끝냅니다. 지금 고2까지는 물화생지 원을 1년 동안 끝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아이들은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면 2학년 1학기 때 그 1년치를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좀 부담이 많이 되죠. 지금까지 역대 입시 개정 중 이런 개정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부담이 되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물화생지 2라고 하는 이전에 아이들이 고3 때 해결했던 것을 2학년 2학기로 일부 내리고 일부는 3학년 1학기 때 해결을 하죠. 어차피 우리가 입시 서류는 고등학교 3학년 7월, 8월에 쓰거든요. 그러면 내신이 거의 3학년 1학기 때까지로 추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실적인 개정인 건 맞으나 이과생들한테 부담이 훨씬 더 커지기는 합니다. 근데 수능 선택 과목이 통합과학으로 가요. 그래서 이 통합과학은 결국 문이과생이 모두 다 같이 보게 되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과생들끼리 그 똑똑한 애들끼리 계속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과 4등급도 따지고 보면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들 사이에서 등급을 나누다가 이 친구들이 이제 적용받는 건 통합과학을 가지고 전체 고등학생들이 다 같이 수능을 보는 상황이 되니 이제 솔직히 예상하는 부분은 문과생들이 아래 등급 깔아주고 이과생들이 상위 등급을 가져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나쁘진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입시에 있어서 3합 6을 반영해 오라고 할 때 통합과학을 문과생들은 빼면 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배정이 되고요. 사실은 그러한 고등교육 과정 때문에 저희가 중등부에서 뭐 이런 것들을 들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등과학 교과 과정을 보면요. 본격적으로 과학의 전문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어휘력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어휘력의 문제는 머리에 넣어야 될 어휘는 넣지 않고 넣지 않아도 될 그렇게 자기네들 사이에서 그 짧은 단어들, 뭐 축약된 언어들, 은어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상작용, 환상박피 실험, 그 다음에 뭐 연주 운동, 그 다음에 화학식 분자식, 그러니까 화학식과 분자식의 차이도 몰라요. 대다수의 친구들이 저런 전문 용어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거의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한자어까지 등장시켜서. 그런데 잘 머릿속에 넣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제일 문제는 이제 손을 쓰지 않다 보니까 쟤네들이 나중에 학교에서 이 서술형에서 문제를 풀 때 읽는 발음 그대로 애들이 저런 걸 써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양한 과학의 이제 기초 원리들이 중학교 때 다 등장을 해요. 그런데 저런 원리들에 대해서 습득을 하지 않고 암기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원리가 고등부에 오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결국 결론도 도출하지 못하고 고등부에 와서는 그냥 과학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경향들이 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실험 과정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실험 과정도 과정이지만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저런 도구들의 용어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제 고등부에 오면 아이들이 둥근 바닥 플라스크와 부피 플라스크를 구별하지 못해요. 이게 중학교 때 다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는 상태로 오는데 고등부 선생님들은 다 알고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 들을 때 힘들죠. 기초를 설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구성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잘 해결하지 않고 올라오는 게 문제인데, 제일 큰 문제는 어쨌든 과학을 암기 과목으로 취급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대로 배워온 친구들 몇 명을 봤었거든요. 이 친구들은 과학이 지식화되어 있지 않고 이미 상식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 2, 3주 전에 벼락치기로 학습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 그대로 기호가 들어가서 그냥 기호가 나온 듯한 느낌? 그래서 거의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기도 하고, 문제집 보시면 이 부분은 어머님들이 완성시킬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미 중학교면 어머님 손을 다 떠납니다. 학원 선생님하고 완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집이 거의 다 미완성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펴서 보잖아요. 자기가 기억나는 풀고 싶은 것만 풀어요. 서술형은 절대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점도 해놓지 않아요. 오답 확인 당연히 안 돼 있어요. 되게 우리가 문제집을 푸는 그 정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등부에선 그 정석을 지키잖아요. 무조건 100점 나와요. 오투각 한 권만 풀어도 무조건 100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중등부를 잠깐 했을 때 어떤 친구가 왔는데 과학이 60몇 점이라는 거예요. 딴 말 안 하고 불러서 문제집만 완성시켰어요. 딱 봐도 이 친구는 문제집 완성시키면 100점 나오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바로 문제집, 이거 과학 성적이 100점이 나왔어요. 이후로도 딴 걸 없어요. 수업 들었고 조금 이과적 특성이 있는 친구들은 중등부에서는 정말 저거 하나 완성하면 되거든요. 문제집 2권 필요 없습니다. 오투과학 보시면요. 뒤에 시험 대비 교재 있어요. 그거 굉장히 깨끗할 거예요. 오투과학 되게 잘 만들어진 문제집이에요. 5명 이상이 모여서 만든 문제집이거든요. 저는 학원 개인 강사의 자료보다 그런 게 훨씬 좋다고 봐요. 여러 명이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만들어진 문제집인데 그거 본 교재만 풀고 또 딴 거 사서 푸는 거예요. 시험 대비 교재까지만 다 풀어도 모든 교과서를 통용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완성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느 학원에서 어떤 강사가 얼마나 완벽히 완성시킬 것인가, 그게 강사의 이제 커리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선행이 어쩔 수 없이 지금 교과 과정이 너무 라이트해가지고요. 제가 선행을 시작해 보니까 3개월이면 중1 1년치가 끝납니다. 한 주에 뭐 2단원씩 끝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올해 연말까지 되면 중2와 내신 대비가 완성이 될 것 같고요.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 내신 대비와 통틀어서 3학년 2학기 것까지 다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짜보니까. 3학년이 되면 이제 통합과학을 선행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올 것 같은데, 주로는 물리화학이 어렵기 때문에 물리화학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아마 선행을 집어넣을 것 같아요. 중등부랑 갭이 굉장히 큽니다. 통합과학부터. 통합과학과 물화생지는 훨씬 갭이 크죠. 중학교 1학년한테 중3 문제집 보여주면
보여주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애들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고1한테 고2 물화생지 원을 보여주면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갭이 커지기 때문에 중등부 내용은 거의 상식처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2학년하고 3학년이 현재 이제 과학을 듣는다. 내신 대비로 갑니다. 그래서 한 학기 정도 선행 분량으로 저희가 잡아놓고 계속 반복해서 내신 대비를 해요. 근데 저는 굳이 선행을 막 추진하지 않아요. 저도 중학생이 되는 자녀를 데리고 있고 주변에서 많은 어머님들이 자꾸 언니 언제 애 과학 수업 시킬 거예요 했는데요. 저도 안 시키거든요. 제가 봤을 때 모든 중학생들은 중학생도 그렇고 초등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제가 강사를 20년 넘게 해보니까 놀지 않은 학생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 가르치는 거더라고요. 인강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을 불러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하면서 가르친다라는 건 선생과 얼마나 소통을 하고 아이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는지가 제가 보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끝도 없이 선행을 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언제까지 선행하면 네가 마무리할 수 있어. 너는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왔거든. 그래서 요만큼을 하는 동안 내가 도와줄게. 라는 식의 선생님과의 소통에서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발전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선행을 되게 과학을 많이 집착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신데 저는 사실 선행하지 않고도 좋은 성적을 내는 애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굳이 중학교 때 물리원, 화학원 안 들으셔도 돼요. 수학은 열심히 하라고 하겠지만 그 나머지는 그냥 현행 과정에서 얘네들이 상식화될 수 있게 공부를 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배웠지만 모르는 게 훨씬 더 서글프거든요. 그래서 원소기호를 딱 20개밖에 외우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와보면 아이들이 기억하는 거 수소하고 산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도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상식처럼 그냥 가르치는 게 굳이 급한 선행을 하지 않으셔도 가뜩이나 수학 선행하세요 힘든데 이런 부분은 내신에서 그냥 훨씬 더 깔끔하게 다져주는 게 잘 다져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서울 아카데미는 다 판서 수업해요. 고개 떨어지면 자거든요. 그래서 절대 고개 못 떨구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서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의식이 좋은 친구들이 이걸 사진을 찍어가요. 필기를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용량이 후달리면 제일 먼저 지워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친구들이 이제 호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초 용어 채우기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모든 입시가 그렇고 모든 우리나라 학교 시험이 내신이 그렇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풀 수 없는 문제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풀 수 있는 문제가 중학교는 90%예요. 그 나머지 10%에 한두 문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요 용어만 해도 사실 학생들의 성적이 8, 90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런 거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 완성하고요. 모의 테스트 진행하고 여기에는 이제 학교 기출 문제도 같이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전 강의에서 교과서를 확인한다고는 하는데 교과서는 훨씬 더 좀 먼저 확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전 강의 때 왔을 때는 애들이 몇 개 시험 보고 가는 정도로 좀 라이트하게 구성을 하고요. 일부 이제 선생님들의 능력으로 사춘기를 관리합니다.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건설적인 친구들 많고요. 생각보다 순진한 중학생 훨씬 많습니다. 얘기해보면 잘생겼단 말 한마디에 공부 시작해요. 아우 잘생겼다 하더니 선생님 저 과학 너무 좋아요 막 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저 관리가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등 수업은 저희는 상설이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면 한 주 정도 쉬고 아이들이 복귀를 하고요. 연합반으로 진행은 하지만 선생님들이 학교별로 시험 범위 차이가 있는 건 따로 불러서 이제 맨투맨으로 좀 진행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중등 시간표는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어머님들 문의에 따라서 추가 개설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요. 저희 과학 선생님들 네, 여기 저희가 이 사진을 그 연예인 장원영 프로필 사진을 찍었던 그분이 저희를 찍어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세하게 다르면서 젊어 보이지만 최대한 저에 가깝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그 애들이 막 와서 그러더라고요. 왜 사진과 다른 선생님이 자꾸 있냐고. 그래서 선생님인지 몰랐다며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저희 서울 아카데미 과학 강사진은 요렇게 구성이 되고요. 다들 경력이 있으셨던 만큼 학생들하고 소통을 무엇보다도 잘하세요. 저는 그 덕에 수업을 못하는 선생님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들을 얼마나 잘 간파하고 또 아이들이랑 얼마나 잘 끌어가려고 하고 아이의 미래에 내 정성을 얼마나 보태느냐가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성적을 만드는 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질문은 못 받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학원에 얘기하셔서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카데미 중등부 국어팀장 노미영 강사입니다. 제가 자료를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해보니까 거의 한 30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조금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뀌는 교육과정 속에서 국어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문법입니다. 문법이 기존에는 언어와 매체라고 해서 선택 과목에 들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문법 공부를 하다가 나 도저히 문법 못하겠다라고 하면 포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뀌는 교육과정 속에서는 선택 과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말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법이 필수가 되었다는 거고 학생들에게 문법 체계,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 문법 같은 경우는 안 하는 순간 잊어버리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반복도 반복하는 과정이 필요해졌고요. 또 5등급제 내신 시험에서 사실 객관식은 좀 변별력을 잃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술형에서 학생들의 등급이 좀 갈리게 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서술형은 결국 쓰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 쓰기 능력은 서술형뿐만 아니라 수행평가, 생기부 쓰기 그리고 자소서 쓰기에서도 필요한 능력입니다. 저 국어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 사실 어머니들 영어 수학 학원 가는 것도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데 국어까지 보내기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내신 성적을 잘 받는 학생들이 국어를 꼭 지금 해야 되냐? 고등학교에 가서 하면 안 되냐라는 질문을 종종 하는데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에 비해 중학교 국어 시험이 조금만 노력을 해도 A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나 국어 능력 있네.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냥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공부만 하면 되겠네? 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등국어랑 중등국어가 갭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제가 이게 기출 근처 학교에 실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어 기출 문제인데요. 중등부에서 문법에서 의문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의문의 변동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의문은 자음 모음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학교 문제는 어머니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표만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제가 사실 좀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지금 푸셔도 아마 다 100점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발음해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배우고 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범위거든요. 하나의 선지에 보시면 앞 음절의 종석이 뒤 음절의 초성과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걸 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이런 개념어들이 사실은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근데 중학교 때 이런 문제를 풀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습관이 있냐면 국어에서 그냥 열심히 외우고 시험 봐서 A 받고 나 국어 잘하네? 하고 까먹어버리고 그러고 고등학교에 올라갔더니 사실 선생님들은 선행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해주시거든요.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응용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 수업을 듣는데 학생들이 외계어 같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 정도로 지금 국어에서 중학교 시험과 고등학교의 시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내신 3등급, 4등급도 어려운 친구들한테 중학교 때 성적 얼마 받았냐고 물어보면 올 A였던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에게 국어가 중등국어와 고등국어가 아예 다른 영역이 되어버리고 진짜 많이 듣는 예비고1 친구들한테 진짜 많이 듣는 게 이게 국어가 맞아요? 국어 왜 이래요?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사실 어머니들도 진짜 많이 질문하세요. 왜 갑자기 우리 아이의 국어 실력이 떨어졌냐고. 근데 실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차이들 때문에 학생들이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에서 이제 바뀌는 부분에서 결국에는 문법하고 서술형이 중요해질 텐데 그건 다시 말하면 논술 쓰기 능력도 필요하고 국어 이론에 대한 능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독해력, 사고력, 쓰기 능력 국어 영역에서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능력은요 단기간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오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중학생 때부터 아까 고등 국어를 목표로 체계적인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때 그 시기별로 필요한 영역들을, 능력들을 키워주는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좀 예시로 3월 커리큘럼을 예시로 보여드리면 1학년 때는 아무래도 조금은 그래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책 읽으라고 하면 그래도 어떻게든 그러니까 좀 말을 잘 듣는 시기기는 해요. 그래서 책 읽는, 한 달에 2권씩 책 읽는 수업과 논술 수업, 그리고 토론 수업, 쓰기 수업과 국어 이론 수업을 5대5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2학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이 시작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때는 수업 시간에는 국어 이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비중을 높여가고 시사 독해, 쓰기, 논술 이런 부분들은 과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3학년 학생들 등록하면 제일 먼저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지금 이 일요일을 할애해서 주말을 할애해서 중학교 내신 잘 보자고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다. 우리 고등학교 1년 동안 고등학교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고등국어를 경험을 시켜주는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고등학교 제재들을 사용을 하고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이론들, 용어들을 공부를 하고요. 문제도 고등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서술형 쓰기가 아무래도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이 쓰기 같은 경우는 과제로 같이 첨삭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국어가 왜 필요한지는 알겠는데 사실 국어학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왜 서울 아카데미 국어를 선택을 해야 하느냐? 바로 중등부하고 고등부가 정말 탄탄하게 잘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원들이 중등부랑 고등부가 많이 단절이 되어 있어요. 제 경험만 비추어 봐도 고등부 선생님하고 커리큘럼이라든지 학생들 과제라든지 고등부에 가서 학생들이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중등부 팀 자체가 고등부 대표 강사인 이보라 선생님과 나머지 그 중등부 담당 선생님들이 팀을 이루고 있어서요. 실제로 커리큘럼부터 과제 그리고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냐면 보통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분리되어 있으면 학생들이 중학교 때 썼던 제재나 문제들이 있거든요. 중학교 때도 이제 고등 기출 문제들을 많이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고등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애들이 그냥 답을 외워서 써요. 근데 선생님들은 얘가 국어를 모의고사를 잘 푸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이랑 제재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어머니들께서 중등부 수업이라고 하면 너무 어린 선생님 혹은 처음 수업하는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좀 또 너무 동안이다 보니까 그런 약간 컴플레인을 가끔 받기도 해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 실제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업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논술 수업과 독서 활동과 국어 이론 수업까지 다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논술 학원에서 국어 이론까지 가르치는 거 힘들고요. 국어 학원에서 독서 수업이랑 쓰기 수업까지 같이 병행하는 거 사실 관리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은 다 자료 제작부터 수업까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강사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운영을 해서 학생들한테 반응이 좋았던 반이 바로 예비고1 브릿지 반인데요. 그 예비고1로,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예비고1로 넘어가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난이도 차이 때문에 일단 학생들이 가장 놀라고요. 그 다음에 중등부하고 고등부의 분위기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특히 이때 선생님이 확 바뀌다 보니까 중학교 선생님들은 그래도 뭔가 하나하나 챙겨주고 떠먹여주다가 고등부 가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낯설고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예비고1 반에서 국어에서 멀어지는 학생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비고1 브릿지 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반은 고등부 선생님
선생님하고 중등부 선생님이 같이 수업을 하고 학생들을 같이 관리하는 반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그 관리가 2배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2월이니까 제가 이 반을 수강했던 학생들을 다 고등부로 넘긴 상태거든요. 저는 더 이상 수업을 안 하고 있는데 오고 가고 하면서 다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작 전에 들어가서 그 알고 있는 학생들한테 너 과제 잘하고 있니? 너 왜 오늘 표정이 그러니? 너 수업 졸고 있진 않니?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실제로 아직까지도 숙제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자기 숙제하는 것 좀 봐달라고 앞에서 2시간, 3시간 앉혀놓고 숙제 다 하면 확인하고 보내고 이런 관리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재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문법 교재를 제외하고는 뭐 책 활동, 그리고 논술 교재, 주간지, 과제물 모두 자체 제작을 하고 있고요. 중등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사실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그래도 수학은, 그래도 영어는 본인들도 중요성을 좀 느끼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국어에 대한 중요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숙제를 하는 거에서도 그렇고 정말 어제도 들었는데 수학 숙제를 하다가 국어 숙제는 못 하겠대요. 그걸 제가 이해를 꼭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조차도 중요성을 조금 못 느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리를 리마인드, 그러니까 전주차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복습도 시켜주고요. 수업 시간에 개념을 이해시켜주고요. 과제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습도 시켜줍니다. 그리고 클리닉을 통해서 이 학생이 지금 이 과정들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맞춤으로 관리를 하고요. 또 쓰기 첨삭 같은 경우에 쓰기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실제로 본 학생 중에 논술학원을 다녔는데 쓰기 첨삭을 한 번도 안 받았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쓰기의 핵심은 사실 첨삭이거든요. 이 학생이 뭘 잘못하고 있고 어떤 포인트를 고쳐서 얼마나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걸 클리닉 시간에 첨삭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걸 어머니들도 아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어떤 수업을 진행을 했고 이 아이 지금 테스트 점수는 어떤지, 그리고 숙제는 했는지, 어떤 점이 부족하고 저희가 그걸 어떻게 채워주고 있는지 안내 문자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말 평가를 보게 되면 이 학생의 약점과 그리고 성장을 알 수 있는 약점 분석표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작년 같은 경우는 2학년에서 모 학교 내신반에서 그러니까 A가 아니고요. 100점이 한 70%가 나왔다고 선생님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좀 마음고생을 좀 했던 게, 사실은 국어 내신반을 진행을 하면 보통 평균이 80점 중반에서 90점 중반까지도 나오거든요. 학생들 평균이. 근데 작년에 1학기 때 왜 그랬는지 2학년 때 60, 70점대 학생들이 대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평균 80점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하다가 정말 시험이 끝날 때마다 학생들 전체 다 시험지 들고 오게 해서 왜 틀렸는지, 그리고 기간 동안, 준비 기간 동안 뭐가 부족했는지, 그러면 앞으로 선생님이 뭘 도와주면 되는지 이걸 시험을 끝날 때마다 했어요. 그래서 보통 원래 시험 끝난 주에 학원이 되게 조용한데 제가 저만 나올 수 없으니까 팀 다 나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시험 기간에도 나오는 악명 높은 팀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학생들에게 고맙게 진짜 대부분의 학생들이 67점대였던 학생들이 80점,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처음에 저랑 만났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학교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학생이 국어를 잘하게 됐어요 보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가면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알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꼼꼼하게 학생들에게 필요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특히 비문학 지문을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이 동네에서 갈 수 있는 학원이 없대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또 특목고, 특히 뭐 외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선행과 수능 선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설한 반이 얼리버드 반입니다. 이 반은 학교랑 학년 상관없이 무학년제 오픈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험을 봐서 테스트를 통과한 학생들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학년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애 잘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3학년이랑 같이 수업을 듣냐고 이런 문의들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실제로 예비 중2, 예비 중3 학생들을 같이 수업을 해보니까 저희가 수업하면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학년이라고 해서 못하고 3학년이라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학생들은 이미 테스트를 통해서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년별 최상위권 반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2학년에 필요한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희는 고등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입니다. 그래서 얼리버드 반 입학 테스트를 보고 나면 저희가 결과 분석표랑 상담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중등부 내신 성적은 좋은데 이 중등부 내신 성적이 고등학교에서는 반영이 안 된다고 하니 혹시 궁금하거나 어떻게 공부를 해야 고등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으시면 시험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강사 소개에는요, 저희가 지금 중등부에서 맡고 있는 수업들을 넣어놨고요. 정규 시간표를 보시면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 2시간 30분인데 표에서는 3시간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쓰기 첨삭을 저희가 수업 후에 진행을 하고 있어서 1, 2학년 입반의 경우에는 이 시간까지 좀 감안을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3학년에서 얼리버드 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보라 선생님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개설이 좀 어려운 반이에요. 이 반은 정원이 다 차게 되면 대기로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중등부 내신 시간표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넣어오기는 했는데 지금 이게 2월 기준 예상 시간표를 작성을 한 거고요. 3월 달에 학생들이 더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 인원에 따라서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학년 내신 시간표고요. 3학년 예상 내신 시간표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학년별로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서울 아카데미로 전화 주시면 전화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시가 변한다. 영어 교육이 변한다. 달라지는 입시에 딱 맞게 진화한 써민 영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써민 영어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어학 고등완성형 영어 전문학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과정까지를 완성시키는 목표의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영어학원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어학원을 보내야 될까? 내신영어학원으로 보내야 될까? 네, 어머니들이 고민하시는 이 근본 원인은, 근본의 해답은 무엇인가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에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게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해답, 정답 아닐까요? 예, 고등학교 가서 1등급으로 인서울 상위대학을 목표로 우리 학생들을 이끌 수 있는 통합형 1등급 완성 목표 써민 영어학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써민 영어는 우선 강사진이 가장 중요한데요. 6명의 영어 강사진 전원이 다 영어 전공자이시고 고등부 수업을 하는 선생님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대형 어학원 출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셔서 종합적으로 우리 친구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또 고등부의 눈높이에서 초중등학생들을 이끌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전문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라지는 입시 영어과의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GPA 평가 40%가 60% 서수령, 논수령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선원수령의 비율이 40%였던 것이 이제는 60%로 확대되면서 그 확대된 20%의 영역이 라이팅과 말하기가 더 강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영역, 표현의 영역이 더 확장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시가 바뀌었는데요. 이 바뀌는 입시에 딱 맞춰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독해 지점을 볼 수 있겠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리딩 수업을 많이 했었죠. 어학원에서 하는 리딩은 스토리 위주의 해석 위주의 이제 수업이었다라고 하면 저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반드시 꼭 필요한 정확한 문장의 구조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직독직해 구문 독해 수업을 하는 것이 저희 학원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웃풋 영역으로 넘어가면 매 수업 1시간씩 우리 친구들을 라이팅 훈련을 시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한 초등부는요, 주일에 원어민 디베이트 수업을 통해서 말하기의 영역까지 가르쳐서 총 6대 영역의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 저희 학원의 특징입니다. 네, 저희 서민영의 가장 큰 커리큘럼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초등부에서는요, 중1, 2과정까지 완성시키게 되고 중학교 1, 2학년이 되면 중등 정과정을 완성을 시키고 이때부터는 고등과정의 수능 독해와 고등어법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가 되면 수능에서 필요한 수능 독해, 고등어법을 완성시키고 여기 강동지역 고등학교에서 쓰는 내신 부교재 수업이 병행해서 들어가서 미리 1회독을 다 완성시켜서 고등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가 되면 고등부 이 강동 지역에 정말 이제 정평이 나 있는 1타 선생님들이 직접 서울 아카데미 1타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 오셔서 우리 친구들을 이끌어서 고등 가서 1등급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희 학원 초중부 연계 커리큘럼입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초등부 커리큘럼을 먼저 보겠습니다. 초등부는요, 이제 중학교 가기 전에 모든 중학교 2학년 선행까지를 완성시키는 게 저희 커리큘럼 목표고요. 총 4개의 레벨로 나뉘어져 있고 레벨별 반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초등반에 10개의 반으로 지금 현재 분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초등 그래머 라이팅을 입문하는 수준에서 초등 그래머를 완성하고 그 다음 중2 그래머와 독해를 완성하는 곳, 그 다음 맨 높은 상위반들은 중2 과정의 그래머와 라이팅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학년별로 완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부가 갖고 있는 원어민 디베이트 수업인데요. 저희는 원어민 디베이트를 서울국제학교 수업 방식을 채택해서 그대로 하고 있고요. 동시대에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저널 토픽을 선정해서 우리 학생들과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본인의 의견들을 교류하고 토론을 한 뒤에 수업이 마치면 과제로 에세이 쓰기가 나갑니다. 여기서 저희 학원만의 차별화가 있는데요. 기존 학원들에서 했던 에세이 수업이라고 보면 우리 친구들이 문장을 굉장히 길게 쓰고 많이 쓰면 굉장히 영어를 잘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쓰던 단어로 문장을 쓰고 항상 쓰던 문법의 형식으로 문장을 쓰는 곳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주어야 그 달에 배웠던 문법과 어휘를 사용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다지고 갈 수 있는 에세이 쓰기, 문법과 결합된 에세이 쓰기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커리큘럼으로 들어가 보면 중학교 1학년 때는 중1 과정의 문법 독해를 완성시키고요. 좀 빠른 반들은 고등 토플 준비 교재가 같이 병행해서 들어갑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중3 문법과 수능 독해 그리고 수능 토플 교재 같이 병행이 들어가고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는요. 고등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고등어법이 들어가고요. 토플과 고등 내신 부교재 독해 교재집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가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고 나면 11월이거든요. 11월부터는 이제 서울 아카데미 고등부 선생님들이 오셔서 내신에서 필요한 실전 수업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학기가 시작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교별로 분반 수업으로 전문 수업을 받게 되는 것이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고등부 커리큘럼은요, 학교별로 일단 1등급을 낼 수 있는 내신 대비를 위해서 성덕고반, 한영고반, 배재고반, 광문고반 학교별로 1타 선생님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수많은 실적들을 내고 있어서 고등부까지 연계되는 커리큘럼입니다. 저희 수업 구성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역별 수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초등부와 중등부의 가장 큰 저희 학원의 수업 구성의 차별점이 무엇이냐. 저희는 매일 1시간 라이팅이 의무로 수업의 구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문법과 라이팅이에요. 그래서 문법을 수업에서 배웠고 과제로 라이팅 교재가 나가게 되면 대부분 허술하게 숙제를 해오게 돼서 다음번 수업에서 그걸 정정하고 교정하는 데만 근 1시간이라는 수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매일 수업의 구성으로 오늘 문법을 배운 부분을 바로 라이팅에 접목시켜서 아이들이 까먹기 전에 풀려날 수 있는 수업 구성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독해 수업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저희가 하는 독해 수업은 이제 일반적인 여학원에서 하는 독해 수업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초등부부터 저희는 이제 직독직해 문장을 보고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와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정확한 해석을 하는 직독직해 수업을 하고요. 예,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1등급이 되는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수업이 바로 이 직독직해 수업이고, 이거를 볼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문법이 같이 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등에서 수능과 내신 독해 등급을 완성시키는 걸 목표로 수업을 하고 있고, 수능 대비 토플 교재와 함께 부교재가 내신 교재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요, 저희는 중등에서 고등어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저희 학원의 큰 커리큘럼의 특징입니다. 보통 초중등이 있는 영어학원에서는 중1, 중2, 중3 과정의 그래머까지만 완성을 시키고 우리 친구들이 고등부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럼 고등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문장의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문법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을 배우지 못하고 고등부에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중등 과정에서 고등 문장에서 문법적인 사항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 고등어법을 가르치고 완성시켜서 고등부에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교재, 문법 교재는 시중에 있는 정평난 문법 교재들로 단계별 수업을 하고 있고, 교재 수업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 테스트에서 틀린 문장은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개인별 오답 노트에 정리를 해서 이제 문법과 라이팅을 계속 연계해서 수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라이팅 같은 경우도요, 문법에서 오늘 동명사를 배웠다라고 한다면 피드백 시간에 바로 뒤로 남아서 라이팅 교재의 동명사편을 문장을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수업에는 선생님이 이 부분을 첨삭을 할 거고요. 틀린 문장에 대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간 테스트를 치르게 되고, 이 테스트 본 거에 대한 개인별 오답은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피드백 시간을 활용해서 오답 노트에 쓰는 훈련을 통해서 총 4번의 문장의 훈련의 연습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통해서 문장을 완성시키고 다지는 훈련을 통해서 완벽하게 습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저희 이제 성인영어 테스트 관리 사항을 보시면 디테일하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매일매일 치르게 되는 데일리 단어 테스트는 학년별, 레벨별로 다 개수와 제시 기준이 조금씩 다 달라져 있고요. 이렇게 해서 주간 테스트와 함께 성실하게 데일리와 주간으로 테스트 본 것들을 어머니께 매일매일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 관리 사항을 들여다보면 어머니께는 데일리로 피드백 전송을 하고, 요 학습된 상황들, 오늘 수업에서 진도 나간 거, 단어 테스트 점수, 과제 완성도, 수업의 이해도, 그 다음에 특이사항, 요 부분을 매일매일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2주에 한 번씩은 학피드백으로서 우리 친구들이 2주간 진행한 개인별 특이사항들을 선생님이 정성껏 작성하셔서 전달해 드립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중학교만 되더라도 우리 학생들 책을 집에서 펼쳐보기가 쉽지 않아요. 친구들 못 보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어머니들도 집에 가서 바쁘시니까 책을 떠들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없기도 하죠. 저희는 2주에 한 번씩 우리 친구가 교재 수업을 했던 것들을 다 사진을 찍어서 어머니께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또한 전송을 하려면 어느 정도 교재 퀄리티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진 전송을 어머니께 드리기 전에는 이미 우리 친구들은 교재 메이크업 보강이랑 그 교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그 차원의 관리 차원의 수준의 보강을 잡고, 그 다음 어머니가 완성된 상태의 내용을 전달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영어, 메리트 수학과 서민 영어가 같이 이루어져서 우리 친구를 종합적으로 다각화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과목 1등급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인서울대학에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저희는 영어 수학을 같이 한다는 장점을 살려서 매일매일 구글 시트에 우리 서민 영어 선생님과 메리트 수학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의 학습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성인영어에서 다니고 있는 친구가 수학도 같이 재원하는 학생이라면 그 친구가 요즘 들어서 제시도 많이 걸리고 과제도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고 수업 시간에 조금 열정도 좀 떨어져 보인다. 요즘 무슨 문제가 있을까? 라고 궁금하다면 바로 수학 시트에 들어가서 우리 친구를 찾아보면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수학에서도 똑같이 뭔가 과제 완성도가 떨어져 있고 이해도가 낮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영어과 수학과 선생님이 모여서 주간회의를 통해서 우리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학생 상담을 하고요. 학부모 상담을 드리고 필요시엔 보강을 붙이고 우리 학생을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래서 영어와 수학을 동시에 같이 관리받으면서 내신 대비 때 또한 보강의 앞뒤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영수를 같이 듣는 친구들은 두 과목 다 다각도의 학습 관리를 받게 되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서민영어는 레벨별로 분기별로 분반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 레벨 테스트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학원들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나눈다라고 하면 저희는 전국구 100분율 지표로 우리 친구들의 객관적인 좌표를 볼 수 있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친구의 레벨을 업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레벨 테스트표를 보시면 이 레벨 테스트를 치르게 되면 타 대형학원 레벨 지표가 4군데가 같이 나오고요. AR 지수하고 토플 지수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우리 친구 유학 갔을 때 그때 학년 수준이 어떻게 됐는지까지가 표기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영역별 예측 데이터, 영역별로 우리 들이 어느 부분에 강점이 있고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어떤 건지가 분석돼서 나오고 전국 100분율로 우리 친구가 이제 전국에서 몇 % 정도의 지금 지표를 갖고 있는지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한 달 동안은 저희 서민영어 런칭 이벤트로 무료 진단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관심이 있고 영어는 실은 이제 뭔가 객관적인 좌표를 뭔가 테스트하는 게 쉽지 않은 과목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정말 전국에서 우리 친구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설명회를 오셔서 어머님, 아버님이 동기부여가 되시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우리 아이를 보내보자 라고 하시는데 정작 주인공인 우리 친구들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거든요. 공부를 하는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돼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미 새 학기에 맞이해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동기부여 프로젝트인데요. 이 설명회 전주에 이미 우리 친구들을 동기부여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연사로는 저희 메리트학원 초5 말에 와서 고3 이번 수능까지 치러서 한용외고에서 반에서 항상 1, 2등을 했던 우리 이동준 선배가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룰 수 있었는지 공부의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노하우를 전수하는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눈빛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학생을 움직이는 수업 그리고 학생을 마음을 움직여서 성과를 내는 학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이제 메리트 수학, 서민영어학원, 서울아카데미 국어과학은 중등부에 각각의 전문화를 띄어서 각각의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연계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고등부에 가게 되면 서울아카데미 국어, 영어, 사회, 과학 그리고 저희 1타 수학학원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고등부까지 종합적으로 우리 친구들을 1등급으로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등부에서 초중등에서는 많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확실한 확고한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각 학원들이 노력하고 연합하여서 우리 친구들을 성공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어학, 고등완성형, 영어 전문학원, 직관적인 피드백으로 확실하게 어머니께 실력 향상을 보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